코리안 데스크. 외국에서 일어나는 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부서. 2012년 5월부터 한국경찰청에서는 코리안 데스크에 직접 경찰관을 파견해 현지 경찰과 주요 사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자들을 잡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. 해외로 도주한 한국 범죄자들은 그들의 수사망에 걸려 체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, 그 중에는 필리핀에서 16년 동안 도주 생활을 하던 강 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. 1993년 의정부 교도소에서 처음 만났던 강 씨와 이 씨. 이 씨는 박 씨라는 후배와 함께 도박을 하다 체포돼 수감돼 있었는데, 수감 생활 중 만난 강 씨와 친해지며 둘은 선후배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. 2000년 4월, 석방된 이 씨가 주점을 차릴 준비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던 시기, 후배였던 박 씨가 연락을 해온 시기이기도 했습니다.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장의 사이인 자신의 누나 A와 매형 B가 요즘 병원 영안실 임대차 계약을 구한다고 말했던 박 씨. 이 씨가 자신이 남양주시에 있는 병원 영안실을 소개해 줄 수 있다 말하자 박 씨는 잘 됐다며 A와 B를 이 씨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. 며칠 후 A와 B가 이 씨를 찾아와 병원 영안실의 운영권을 얻어달라 부탁하자 이 씨는 2000년 7월경 계약금 명목으로 그들에게 3,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하지만 사실 이 씨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줄 능력이나 인맥이 없었습니다. 그저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죠. 2000년 10월까지 이 씨는 매번 독촉하는 A와 B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 말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을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. 이 씨는 과거 박 씨 때문에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고, 자신이 빚을 내어 차린 주점 역시 잘 안되고 있었기에 초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.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A와 B를 살해하는 것. 2000년 11월 8일, B를 불러내 이틀 뒤 8천만 원 주기로 했으니 돈을 보내라. 저녁 때 병원장과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라는 거짓말을 했던 이 씨. 다음날 이 씨는 남양주시에 있는 한 호텔로 교도소에서 알게 된 후배 강 씨를 불러 범행을 공모했습니다.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와달라. 죽이는 것은 내가 한다. 너는 운전만 해주고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달라. 자신을 도와주면 1,000만 원을 준다는 이 씨의 말에 강 씨는 알겠다 말했고, 둘은 범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 11월 10일 점심 무렵, 이 씨는 B가 송금한 8천만 원 중 1,000만 원을 인출해 강 씨에게 건넸고, 둘은 차를 몰아 인적이 드문 야산을 찾아 나섰습니다.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한 야산이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둘은 다시 남양주시로 돌아와 범행에 사용할 흉기들을 사들였습니다. 강 씨와 헤어지며 18시경 인근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로 오라고 말했던 이 씨. 18시 50분에 휴게소에서 A와 B를 만난 이 씨는 수면제를 넣은 녹차를 건넸고, 병원장의 별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했다며 그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. 어차피 금방 다녀올 것이니 그들의 차는 놔두고 자신의 차 한 대로 움직이자는 이 씨의 제안을 A와 B는 수락했죠. 이 씨의 차에 올라탄 A와 B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강 씨를 보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. 게다가 그들은 금방 잠이 들었죠. 그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강 씨와 이 씨는 차를 몰아 아까 낮에 받은 야산으로 향했습니다. 19시 30분 무렵, 야산에 도착한 이 씨는 잠들어 있는 A와 B를 깨워 차에서 내리게 했고, 강 씨와 함께 그들을 살해했습니다. 처음 계획대로 이 씨가 직접 그들을 살해했고, 강 씨는 야구방망이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범행에 성공한 이 씨와 강 씨는 준비해둔 삽을 이용해 그들의 시신을 흙으로 덮어 유기한 뒤 돌아왔습니다. 이 씨와 강 씨는 자신들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꼬리는 너무 쉽게 잡혔습니다. 당시 A와 B는 어린 아들을 지인에게 맡긴 뒤 이 씨를 만나러 온 것이었는데, 그들이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지인은 실종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. A와 B는 지인에게 이 씨를 만나러 간다고 한 뒤 돌아오지 않았기에 경찰은 당연히 이 씨를 의심하며 그를 신문했습니다. 이 씨의 오른손에 있던 상처와 A와 B가 실종된 당일 의심스러운 행적으로 인해 경찰은 그를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씨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장소인 야산을 알아내 거기서 A와 B의 시신을 발견했던 경찰.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이 씨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. 자신이 A와 B를 살해했다는 것을 말이죠. 처음 이 씨는 자신이 혼자 A와 B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.
이것은 공범인 강 씨를 감싸주려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과의 체격 차이, 살인 및 사체 유기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, 결국 추궁 끝에 이 씨는 공범이 한 명 있다고 시인했습니다. 그렇게 경찰은 공범인 강 씨를 수배했지만 이미 그는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. 주범인 이 씨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,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공범 강 씨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그렇게 코리안 데스크의 노력으로 도망자 생활을 하던 강 씨는 16년 만인 2016년 8월 5일에 필리핀 세부에서 체포됐습니다. 그해 9월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대에 서게 된 강 씨. 재판대에 선 강 씨는 사람을 죽이는 데 도와달라는 이 씨의 말이 실제로 살인을 한다는 것이 아닌 그저 혼내주는 것이라 알고 수락했다 주장했습니다. 자신은 이 씨를 따라 범행 장소까지 운전해서 간 다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비의 다리를 몇 대 때린 것이 전부라 주장했던 강 씨. 그는 이 씨와 살인 및 사체 유기를 공모한 바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. 하지만 처음 체포 당시 이 씨와의 살인 공모 혐의를 인정했던 강 씨가 변호사와의 면담 후 말을 바꾸었던 점,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사전에 범행 실행 장소까지 함께 동승했던 점을 미루어 법원은 그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결국 그렇게 강 씨는 살인 공모, 사체 유기 등으로 인해 1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의 양형 이유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행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, 피해자들과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음에도 경제적 목적으로 이 씨의 계획에 동참해 범행을 저지른 점,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,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돼 범죄인 인도가 될 때까지 약 16년간 도피한 점, 당시 8세였던 피해자들의 아들을 비롯해 다른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던 점, 이들에게 사죄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을 들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. 그렇게 16년간 도망자 생활을 했던 강 씨는 이제 감옥에서 17년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. 차라리 이 씨처럼 강 씨가 그때 체포됐더라면 아마 지금쯤 강 씨는 사회에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.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였던 이 씨와 강 씨.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 기도합니다. 불철주야 나쁜 사람들을 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진짜 경찰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